이 7가지는요, 제가 앞으로 음악학원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역량들을 정리를 했고 2018년도부터 트렌드 키워드와 관련 있는 부분들을 계속 연결을 해왔어요. 이 7가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음악학원의 트렌드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학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내 학원만의 개성이 필요하다, 개별화, 세분화가 될 거다, 휴식, 감정, 이 4가지는요 앞으로 음악학원이 점점 전문화되어야 하고 특별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 개성, 개별화, 세분화, 그리고 자기만족, 이 4가지는요 앞으로 음악학원이 맞춤 교육을 해가야 한다. 그리고 변화, 개성, 휴식, 감정, 자기만족, 이 4가지는요 앞으로 음악학원이 감성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험 증가, 자기만족, 자기개발, 이 3가지는요 앞으로 성인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전문화, 특별함, 맞춤교육, 감성교육, 성인 증가 4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문화, 특별함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원장님네 학원의 원비를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비 올리고 싶으신가요? 다른 학원 대비 어떤가요? 음악학원? 아직까지도 10년 전 가격 받고 계시지 않나요? 젊은 원장님들은 아마 배웠던 그 가격에 그대로 아직까지 지금 원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쇠가 빠지게 정말 열심히 하는 원장님들 너무 많습니다. 자, 원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할 거예요. 자, 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왜 고시생들은 노량진으로 몰릴까요? 그리고 원장님네 학원이 김밥 천국이 될 건가요? 아니면 땡땡 전문점이 될 건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정말 제일 많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왜 원장님네 학원으로 가야 하죠? 자, 2번째입니다. 자, 맞춤교육.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맞춤교육에서 최근에 좀 더 확장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다른 성격의 아이들, 그리고 같은 방법의 교육과 칭찬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학부모, 다른 유형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자, 3번째, 감성교육입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에요. 나는 건반 터치를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 터치를 가르치고 있는가?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기를 바라는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라는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의 감정 표현이 점점 서툴러지고 있어요. 최근에 감정에 이런 올라오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이기지 못해 일어나는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도 감정 표현에 서툴기 때문에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인 증가입니다. 저는 음악을 배우는 성인이 앞으로 점점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주 52시간이 확대 시행된다고 해요. 언제부터요?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2021년 7월에는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대요. 물론 지금 현재 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유예가 됐다라는 뉴스를 언뜻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원장님네 학원은 100세 시대에 준비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저출산 시대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원장님들이 다 성인 하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유아나 뭐 이런 부분. 그럴 때는 뭐 해요? 원장님들 뭐 유아 전문점이나 이런 걸로 특별함을 더 찾으셔야죠. 중소기업 직장인 대상으로요 주 52시간 근무제 찬성하냐 물어봤더니 10명 중 8명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시 태그 문화를 정착할 수 있어서, 취미생활과 자기개발을 할 수 있어서, 해가 갈수록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간의 문화 향유 격차가 2016년보다 2019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뭐 돈 없어서 음악학원 못 다녀요, 돈 있어서 음악학원 다녀요가 아니라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원장님, 여가 생활이요 2016년도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가 비용도 증가한대요. 코일9 이후에 여가 시간 늘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50% 이상입니다. 하나의 작은 파도가 아닌 이 작은 파도가 모여서 큰 파도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대한민국의 전체 소비 트렌드 흐름에서 음악학원의 트렌드 변화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과 새로운 타겟층이 보이시나요? 저희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어서 뜬구름 잡는 확장 해석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변화라고 하기에는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범위가 점점 확대되거나 점점 쪼개지거나 혹은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틀림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작은 파도라면 없어진다고 그냥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이 작은 파도들을 모아서 큰 파도를 만들고 기다리실 건가요? 결국 코일9로 인해서 바뀐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트렌드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원장님들이 이 방향조차 모르고 쫓아다니기 바빠요. 원장님들은 트렌드를 따를 것인가요? 트렌드를 이끌 것인가요? 누구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라이브에서도 음악학원계 판을 키우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의 이 영상으로 음악학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원장님들의 생각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한정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 영상으로 원장님들의 생각의 틀이 깨지고 그리고 더 커지고 느낀 점으로 더 확대돼서 음악학원이 더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또 희망합니다. 오늘 도움받으신 원장님들로 인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음악을 더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전 국민이 1인 1악기를 배우고 연주가 가능한 시대를 기대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나도 음악이 하고 싶다, 나도 음악이 연주하고 싶다, 피아노가 배우고 싶다라는 그 생각, 그 필요가 점점 커지게 하는 것도 저희와 우리 원장님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트렌드를 음악학원의 입장에서 계속 희망적으로 해석하고 지금 계시는 원장님들도 트렌드에 맞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다 보면 우리가 더 나은 음악학원으로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코일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중세를 끝내고 르네상스를 이끈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술과 음악이 가장 찬란했던 그 르네상스 시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꾸준히 진정성 있고 용기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음악학원의 곧 르네상스 시대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오기도 전에 수많은 음악학원들이 없어질 거고요. 수많은 학원들이 흥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의 학원은 다가올 르네상스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치칸테 음악연구소 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